저희 사업 설명의 순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업의 정의, 추진 배경, 필요성, 사업 내용, 선정 기준, 계획서 작성 팁, 신청 안내,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 있다 사업에서 저희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저희 사업에서 사회적 고립가구란 기존의 1인 가구 중심의 주거 취약 계층에서 정보 고립, 공간 고립, 돌봄 부재 등 다양한 어려움으로 사회적 관계 단절을 경험하는, 여기서 가구 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신취약 계층으로 정의합니다. 저희 있다 사업의 뜻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관과 이웃과 고립가구를 연결하다, 커넥트의 뜻이고요. 두 번째는 고립가구를 지원하는 기관과 이웃이 여기에 있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과 다르게 있다 플러스로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의 목적인데요. 왜 사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복지기관과 민간단체가 새로운 사회적 고립가구를 찾고 지역별 지원 체계를 만들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추진 배경입니다. 공공이나 민간에서 사회적 고립가구나 고독사 예방 사업이 확대 운영이 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적 위험의 확대와 코로나19로 인해 고립 심화가 되고 고독사와 생계형 사망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민간기관의 지속적인 활동과 지역의 비공식적 지원 체계를 활용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여 저희 사업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의 경과인데요. 올해 3년 차인 사업입니다. 첫 번째 해인 2021년에 시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2021년에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였고요. 사회적 고립 지원 매뉴얼을 개발을 했고 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연차별 성과 목표를 개발하여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인 2022년은 본격적으로 사업이 운영되었습니다. 거부가구 지원 매뉴얼이 개발되고 자문단이 보강되어 그룹 자문을 운영하였습니다. 연차별 성과 관리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에는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부가구 집중 발굴 및 지원하는 신규 특화 사업이 저희 이따 사업의 차별성으로 운영이 될 거고요. 저희 재단 연구부에서 사업 성공 요인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사업의 필요성인데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고립이 고독사로 이어지고 있어서 고독사 예방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고립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지역적인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민감하게 지역을 돌아보고 유연하게 새로운 고립가구를 찾고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민간 복지기관만이 갖고 있는 특성화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관에서 프로그램에 적합한 서비스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닌 사람 중심의 통합적 실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업 내용 네 가지 중요한 네 가지 꼭지인데요. 첫 번째는 찾기, 두 번째는 지원하기, 세 번째는 지역사회 알리기, 네 번째는 지원 체계 마련하기인데 이 모든 게 다 이 숨어 있는 새로운 사회적 고립가구를 찾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찾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알리고 찾기 위해서 내부 체계를 마련하고 외부 체계를 마련해서 찾은 다음 지원하는 요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 저희 사업의 꽃인 새로운 사회적 고립가구 찾기입니다. 이 찾는 게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 실천하면서도 뭐 거부가구도 그렇고 찾는 곳에 아주 에너지를 많이 투입하는 부분인데요. 이 새로운 고립가구 찾기 부분에서는 지역사회 내의 고립가구 위험 가구를 파악하고 지역 조사를 한 다음에 기관 내부 외부 조직을 활용해서 대상을 의뢰받거나 연계를 하는 찾기 활동이고요. 참여 주민이나 지역의 주민을 활용해서 위험을 인지하고 그 고립된 주민을 발견하는 찾기 활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찾은 분들을 지원하는 파트인데요. 발굴된 고립가구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서 지원하고 관계 맺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내용을 개발하고요. 지역 내 자원 연계를 하고 통합적인 지원을 합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홍보하는 부분인데요. 지역 지역의 주거 취약 지역에 이나 행정기관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뭐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하거나 지역사회 공론화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내외부 지원 체계 마련하기인데요. 내부 체계를 마련해서 잘 찾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잘 지원하기 위한 내부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고립가구 사람 중심 통합 실천을 하기 위해서 기관 내 협업 방향을 마련하는 내부 체계 구축과 외부 체계 구축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민민이나 민간 협업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저희 사업의 세부적인 그 예시인데요. 실제로 저희 2년 동안 20개 기관들이 실제로 찾기 활동을 하고 사업 활동을 한 실질적인 예시를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기 활동으로는요. 주거 취약 지역에 대면 접촉을 하거나 기관 내나 기관 외 주민들의 소개를 받거나 임대 아파트 관리 사무소나 부동산, 청년 활동 공간인 PC방, 코인 세탁소 이런 곳들을 통해서 찾고요. 구나 동에 의뢰를 하거나 카페, 어플, SNS 등 온라인을 통해서 찾기 활동을 하고요. 또 도시가스 사업소나 상수도 사업본부에 추천을 의뢰받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나 여러 회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고립가구로 발견된 분들은 저희 서울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립척도를 활용해서요. 고, 중, 저 위험군으로 구분하여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찾은 분들 지원하기의 실제적인 활동 부분인데요. 기간 내에 사례 관리 대상자로 등록하거나 사례 회의를 하고요. 가정 방문과 상담 전화, 안부 확인 등의 일상생활 지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고중저 위험군을 분류를 해서 지원 주기를 차등화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기간 내에 프로그램을 참여 제한을 하거나 연계를 하고요. 도시락이나 무료 급식을 연계하거나 지역 내 소상공인 지역 상점 이용 쿠폰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후원 물품이나 자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돌봄이나 돌봄 SOS, 희망 온돌 긴급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동절기 난방용품 지원, 기본생활 지원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알리기 활동인데요. 찾아가는 복지관이나 이동복지관에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요. 공공 및 민간 회의를 하거나 통장님들이나 주민들의 모임을 통해서 이 사업을 알리기도 합니다. 온라인 기관 홈페이지나 SNS, 아파트 주민, 입주민 어플을 활용하기도 했고요, 작년에. 또 마을버스, 지역 소식지, 라디오 요런 미디어 홍보도 하였고요. 현수막,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고 열린 강좌를 한 기간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체계 구축에
실제적인 내용인데요. 뭐 전 직원 교육을 하거나 뭐 TF 교육을 하거나 직원 워크숍을 하기도 하였고, 뭐 팀별 역할 논의나 자원 공유, 연계 자원 탐색을 하는 내부 회의를 하거나 기관 내 슈퍼비전을 받기도 하였고요. 뭐 외부 자문이나 내부 자문을 활용해서 내부 체계 구축을 하기도 하였고, 또 뭐 뉴딜 일자리나 상담 헬퍼, 보조 인력을 활용하기도 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외부 체계 구축 활동으로는요. 구나 동 공공의 뭐 협업이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지역 내 복지 협의체나 협의체의 체계를 구축하거나 지역 내 기관들 고시원 협약을 하기도 했고, 주민 활동가 네트워크를 하거나 솔루션 위원회 구성 협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이 4 가지 사업 중에서 1 차년도 새로 시작하는 기간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2 가지가 있는데요. 새로운 사회적 고립 가구를 찾는 거, 그리고 내부 체계를 구축해서 찾기 활동이나 뭐 지역 사회 알리기나 지원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내부 체계를 만드는 이 2 가지는 1 차년도 필수 사업입니다. 사업 계획서에 여기 이 2 개의 부분은 꼭 실어 주셔야 되고요. 저희 기관이나 뭐 지역의 상황에 맞게 사업 내용을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새로 저희 이따 플러스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신규 특화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저희 사업을 2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많이 뭐 이렇게 시간이나 이런 인력들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민간 기관, 저희 이따 기관에서 좀 힘을 실어서 저희 사업의 운영에 좀 잘 할 수 있도록 올해 신규 특화 사업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거는 고립 거부 가구 집중 발굴 및 지원이라는 부분입니다. 거립 거부 가구들의 특성상으로 좀 반복적으로 방문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역 주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 특화 사업의 첫 번째로는 지역 시민이 참여한 발굴하는 강화를 하는 부분입니다. 지역이나 시민 주민의 고립 가구 관심과 발굴 활동을 하고요. 이런 거부 가구가 발굴된 이후에는 거부 당사자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부분, 뭐 동아리 참여나 프로그램이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은 고립 가구 분들의 위험을 인지하거나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 내 한라인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뭐 집주인이나 부동산이나 요양보호사 분들을 통해서 위험을 인지하고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라인을 연결하는 사업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고립 가구, 거부 가구 분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 맞춤형 지역 쿠폰을 지원하는 요런 부분이 올해 특화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이 사업 선정 기준인데요. 저희 인제 신청된 기관들 선정하는 기준입니다. 크게 3 가지인데요. 뭐 적합성, 수행 능력, 구체성, 예산 적정성, 이 3 가지인데요. 공모 주제나 사업 기획에 적합한지, 사업 추진 과정이나 방법이 적합한지의 한 부분을 보고요. 다음은 이 신청한 기관이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기획이 구체적이거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규모나 계획이 적절한지도 확인을 하고요. 저희 이따 사업에 제시한 예산 집행 기준에 맞는지도 그 선정 기준에 들어갑니다. 기타로는 뭐 지역적으로 고립 가구, 고위험군 지역사회 환경 용인 정도를 확인을 하고요. 또 기존의 저희 이따 협력 기관의 자치 구별 기관 수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계획서 양식은 저희 서울시 복지재단 재단 소식 홈페이지에 들어 있고요. 이 양식을 참고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계획서 작성하실 때 좀 구체적이고 자세히 써 주셔야 되는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이나 목표를 좀 자세히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사업의 신청과 이 이따 사업에 유사한 사업이나 동일한 사업을 기존에 했던 경험이 있으신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모금의 사업이나 뭐 1인 가구 사업이나 저기 이웃 살피미 사업이나 이런 사업 수행 경험을 좀 자세히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 사업의 신청 배경이나 필요성도 좀 자세히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 사업을 신청하게 된 동기, 왜 신청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지역에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이 사업의 필요성과 욕구를 자세히 적어 주시면 좋고요. 또 위에와 중복된 부분도 있는데 본 사업과 관련된 기관의 내외부 사업 경험에 대해 자세히 좀 적어 주시면 저희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 사업 세부 추진 계획 내용에 1 차년도 필수 사업이나 뭐 찾기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이 세부 추진 계획을 잘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가 방법과 기대 효과도 좀 자세히 잘 적어 주시면 저희 계획서를 보고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지원금 7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예산으로 사용하게 되는 내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에 되어 있는 이 이따 사업의 예산 편성 기준에 근거해서 예산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비용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에 따른 사회적 고립가구 찾기나 지원에 대한 예산, 그리고 찾기나 직접 실천을 위한 교육과 워크숍 등 역량 강화에 대한 비용, 그리고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기관 내부 소통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그 고립가구를 발견하고 지원하실 때 이 고립가구에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서울형 긴급 지원을 우선은 신청하시고, 신청이 이렇게 지원이 불가한 경우에는 저희 사업비 내에서 긴급 지원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증빙 서류 첨부가 중요한데요. 직접적으로 고립가구 계좌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비나 주거비 등의 카드 영수증을 첨부하셔야 되고요. 지급 사유를 포함한 사례 회의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사후 정산은 불가하고요. 기간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고 주민 활동가에게 활동비로 직접 지출은 불가합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니까 요런 근거는 지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작년에 20 개소 사업한 결과를 참고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접촉, 발견, 지원, 홍보, 내부 체계, 외부 체계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 결과를 집계를 했는데요. 접촉 활동으로는 20개 기관이 6,170 건을 접촉을 하였고, 이 여러 번 접촉한 곳에서 고립가구가 실제로 발견된 인원은 964 명입니다. 한 6번 정도의 반복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제 고립가구가 발견되고, 그만큼 어렵고 한 명의 고립가구가 발굴되는 데 시간과 인력과 뭐 이런 부분이 많이 투입된다는 거를 이 수치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발견된 부분을 지원한 건수는 6,506 건이 되었고요. 이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5,524 건의 홍보가 진행이 되었고, 내부 체계 마련을 위해서 뭐 회의나 워크숍, 교육 이런 부분들이 1,338
8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공공이나 뭐 기관 다른 기관들 외부 체계 마련하는 거에는 825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20 개소와 뭐 재작년 뭐 저희 3천 년도 오면서 저희 사업의 성과로 볼 수 있는 부분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업이 확대되고 서울시 정책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2021 년에 10 개소 시범 사업으로 인제 시작을 해서 작년에 이제 10 개소 신규로 뽑을 때 신청이 52 개나 신청을 하신 굉장히 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사업이었고요. 첫 해 10 개소, 다음에 20 개소, 30 개소로 이제 종복, 장복, 노복으로 확대되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민간 단체로 사업 신청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고독사 예방 대책 4 기, 5 기에 저희 이따 사업이 포함되어 서울시 정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제 2년 동안 열심히 사업을 진행한 결과 실천 이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에 대한 실천 전략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찾기나 지원하기, 홍보 등 실천 전략이 도출이 되었고요.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찾기 전략이 아래에 이제 5 가지의 찾기 전략이 도출이 돼서 새로운 고립가구를 계속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공공 연계형으로 찾거나 지역 네트워크 연계형, 아웃리치형, 뭐 주민 발굴형, 온라인 활용형을 통해서 기관에서 이제 찾고 있는데 1년 차에 뭐 지역에 알리고 내부 체계 마련하고 주민에게 알린 다음에 2년 차에 찾아지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이만큼 찾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인데 요런 5 가지 찾기 전략이 저희 사업에서 실천 전략이 수립되었고요. 마지막으로 기관 내부의 체계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기관 내에 기능별 통합적 실천을 통해서 실무자 역량 강화를 하고 팀별 사업 공유를 해서 소통의 기회가 마련이 되었고요. 뭐 개인 팀 내 팀원들 개인 역량이 강화가 되었다 요런 부분도 있었고요. 지역 특성에 맞는 고립가구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서 발굴과 동시에 내부 체계 마련을 통해서 즉각적인 지원 연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업의 그 신청 방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접수 기한은 3월 3일 금요일까지이고요. 오후 6 시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이메일 접수를 통해서 해 주시면 되고요. 제출 서류는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별도 양식에 신청서와 계획서를 써 주셔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차년도 기간의 신청 금액은 700만 원이고요. 결과 발표는 3월 중에 신청 기간에 별도로 알려드릴 예정이고 선정된 기관들은 약정 체결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 인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연간 사업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 월, 3 월에는요. 모집 공고를 진행해서 이제 선정과 약정이 진행이 되고요.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4 월에서 6 월에는요. 실무자 기본 교육, 실무자 현장 모니터링이나 자문 그리고 협력 기관 전체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6 월, 7 월에는 현장 모니터링과 자문, 실무자 심화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8 월에는 이제 운영 및 예산 집행 현황 점검을 위한 중간 공유서를 제출하고요. 하반기 9 월, 11 월에는 심화 교육, 현장 모니터링과 자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2 월에는 이제 사업 운영을 평가하고 사업이 종료한 다음 이제 1년 동안의 정상과 결과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존에 인제 자료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 복지재단 공유복지 플랫폼을 검색해서 이제 위시 들어가시면 저희 고립가구 지원 사례집과 지원가구 매뉴얼, 고립가구 지원 매뉴얼, 작년에 나온 거부가구 지원 매뉴얼이 게시되어 있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고립이나 고독사를 검색하시면 연구 자료들도 여기 공유복지 플랫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